네, 저는 이제 송범종이고요.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를 졸업을 하였고, 같은 대학교 신경생리학 실험실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과정 동안에는 뇌를 연구를 하는데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기억이 또 지워지고 아니, 지워진 기억이 어떻게 되살아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요. 박사학위 받은 이후에는 미넨 공과대학으로 옮겨가지고 미넨 공과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에서 시각 정보가 뇌에서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도쿄대를 거쳐서 작년에 이제 한국 한양대학교로 와가지고 한양대학교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서울대학교 유전체 연구 아니 의학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뇌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개발하는 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당연히 제가 갖고 있는 기억 중에 가장 소중한 부분을 저장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순간이라든지. 그런데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미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아, 기억은 나한테 소중한 거지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어, 저장을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어떤 거였냐면 분명히 내 머릿속에는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상태로 제가 읽을 수 없는 기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경험한 것들 있잖아요. 근데 기억을 못 하는 거, 뭐 3살 때 내가 뭘 했던 거, 이런 건 제가 지금 전혀 기억을 못 하는데 분명히 제 뇌 어딘가에는 일부가 기억이 흔적이 남아 있을 텐데 그런 기억들을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빼서 그거를 제가 이제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은 시력이 애가 처음 태어났을 때 시력이 완벽한 게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이제 시력이 만들어지는데 그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처음 세상을 봤을 때 내 눈앞에 무엇이 있었던가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런 음, 것들 이제 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이번 학기 주제가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은 그 사람의 뇌를 모방을 해서 만든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람 뇌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뇌과학이라는 거는 시작이 애초에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어서 시작된 학문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는 게 뇌의 어떤 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런 거를 알고 싶어서 이제 시작되는 학문이 뇌과학이고 그래서 뇌과학에서 얻어진 정보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람에 대한 이해가 이제 점점 더 깊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전에도 이제 뇌과학이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애초에 인공지능의 태생이 이제 뇌를 모방한 것도 있을 뿐더러 지금 인공지능이 현재 이제 되게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학습 능력. 음, 예를 들어서 조그만 아이한테 사람과 고양이를 구분하는 법을 가르치면은 사진 몇 장 보여주면은 이 아이는 금방 배우죠. 여기는 사람, 여기는 고양이 이런 거 금방 구분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한테 사람과 고양이를 사진을 보고 구분을 해라 하려면은 인공지능한테는 한 수만 장의 사진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학습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밝혀낼 수 있으면 그걸 인공지능에 적용을 해서 훨씬 학습 속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퇴행성 뇌 질환. 아까 말했듯이 이제 뇌세포는 20살 넘어가면서부터는 하루에 10만 개씩 줄어들고 또 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뇌 일부분이 이제 고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뇌가 쉽게 말하면 사용 연한을 넘어서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장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뇌과학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들을 이용하면은 그러한 질병들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아마 많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결국은 의료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인데 뭐 사고로 팔이나 다리를 잃은 분들 그분들에게 이제 로봇 다리를 연결을 해주고 뇌에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손이나 다리를 움직일 때 만들어진 신호를 이 로봇팔이 이해할 수 있는 신호로 번역을 할 수가 있으면 로봇팔을 우리 실제
손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